오늘이 법 공부를 하기로 한 첫날이네. 법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나 단어가 생각나니? 처벌이나 무서운 것? 공정한 것도 떠올라. 그럼 법 없이도 살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 같아? 착한 사람. 규칙 잘 지키고 남한테 피해도 안 주는. 그래. 근데 말이야, 규칙도 일종의 법 아닐까?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이랑 법 없이도 살 사람이 같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데? 그렇긴 하네. 그럼 무조건 착한 사람. 그런데 생각해봐. 법이 없는 세상에서 착한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음,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생각하면 가능하지. 나영이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생각해? 응, 악하게 태어나진 않을 것 같거든. 인간의 본성에 대해선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다르지. 그런데 아빠도 나영이처럼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고 믿어. 하지만 여기에는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 생존에 위협이 없는 상태인 경우라는 조건. 아빠가 영화 이야기를 하나 들려줄게. 영화 파리 대왕, 해리옥 감독, 1992년. 육군사관학교 소년생도 25명을 태운 비행기가 바다에 추락했어. 어느 무인도에 도착한 소년들은 살아갈 방법을 의논하기 위해 모였지. 서로 먼저 말하려다 보니 의견 수렴이 쉽지 않았고, 그땐 누군가가 소라고둥을 주워와서 말하길, 소라고둥을 가진 사람만이 발언하기로 규칙을 정하자고 해. 그리고 의회를 소집할 때는 소라고둥을 불기로 약속하지. 소년들은 회의를 통해 구조 요청 신호를 보내는 게 시급하고, 그동안은 열매를 따먹거나 물고기를 잡아먹으며 구조를 기다리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져. 이 규칙이 잘 지켜지도록 관리하는 지도자도 뽑지. 지도자로 선출된 랄프는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 산에 불을 피우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내. 소년들은 피기가 끼고 있던 돋보기 안경으로 빛을 모아 불을 만들게 되고 이 불을 꺼트리지 않게 관리할 순서를 정해. 그리고 열매를 따는 사람과 물고기를 잡는 역할도 순서를 정해 나누지. 랄프와 피기의 지휘로 점차 질서가 잡혀가. 어느 날 섬 가까이로 배가 지나가. 이를 본 랄프는 배를 향해 손을 흔들지만 배는 섬을 지나쳐 멀어지지. 산에서 불을 피우기로 한 그날의 당번이 역할을 소홀히 해서 불이 꺼져 있었기 때문이야. 랄프가 소라고둥을 불어보지만 아무도 모이지 않아. 불을 지키는 당번이었던 잭이 소년 몇 명을 모아 멧돼지 사냥을 하러 나갔거든. 랄프가 잭을 질책하자 잭은 언제까지나 구조를 기다릴 수는 없는 거라고, 너처럼 구조를 기다리며 열매만 먹다간 다 굶주리게 된다며 랄프에게 맞서. 이후 잭은 따로 무리를 만들어 이탈하지. 잭과 그를 따르는 소년들은 산 위로 올라가 따로 본부를 만들어. 사냥으로 잭의 무리가 풍족한 먹을거리를 제공하자 점차 잭의 무리로 들어가는 소년들이 늘고 마침내 랄프 쪽에는 피기와 사이먼만 남게 되지. 잭은 섬에 괴물이 있다면서 힘을 길러 괴물을 물리쳐야 한다고 말해. 그리고 자신의 명령을 어긴 소년들을 체벌하고 사냥한 돼지의 목을 잘라 동굴 앞에 걸어두지. 그곳에 파리들이 엄청나게 들끓어. 잭의 무리는 불을 피우기 위해 피기의 안경을 훔쳐. 랄프의 일행은 안경을 돌려받으려고 잭의 본부가 있는 산을 올라갔는데 잭과 그의 무리가 굴린 큰 바위를 미처 피하지 못한 피기가 죽게 되지. 그때 피기가 들고 있던 소라고둥도 산산조각나. 호기심이 많은 소년 사이먼은 정말 동굴 속에 괴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잭의 말이 거짓이라는 걸 알게 돼. 그것을 알려주려고 아이들에게 달려가는데 광기에 사로잡힌 잭 무리의 소년들은 괴물이 사이먼의 모습으로 변장한 거라면서 그를 살해하지. 이제 잭의 무리에 속하지 않은 소년은 랄프 혼자야. 잭의 무리는 랄프를 죽이려 하고 랄프는 그들을 피해 덩굴에 몸을 숨겨. 이것을 알아챈 잭의 무리가 덩굴에 불을 지르지. 그 불은 섬 전체로 퍼지고
그 연기를 멀리서 본 영국 해군이 섬으로 와 소년들을 구조해.